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22강 시간으로서 18 중개보수 및 실비의 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중개보수의 청구, 2. 중개보수의 범위 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개보수의 청구입니다. 중개보수. 이 중개보수는 이전에 중개수수료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수수료 그러면 뭔가 구전을 띄는 느낌, 그냥 거저먹는다 막 이런 안 좋은 인식이 있었는데 공인중개사법으로 완전히 개정이 되면서 중개보수라는 말로 명확하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개수수료라는 말을 앞으로 쓰지 마시고 꼭 중개보수라는 말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보수니까 일을 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개보수의 청구, 자, 첫 번째 중개보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청구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겁니다. 이 중개보수 청구권. 먼저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자, 이게 언제 발생하냐면 중개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발생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아니에요. 왜? 중개가 완성돼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은 결국 중개의뢰 계약, 중개 의뢰하는 계약 시 요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중개의뢰 계약 시 명확히 하자면. 자, 그리고 중개보수 청구권의 행사. 자, 이걸 언제 행사하냐? 중개보수권 청구권을 언제 행사하냐면 바로 거래계약, 본인이 중개를 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됐을 때, 즉 거래계약 체결 시 그때 행사를 하는 겁니다. 거래계약 체결됐을 때.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거래가 성립한 후에 그 계약이 거래 당사자 간 사정으로, 자, 개업공인중개사 사정이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 사정으로 합의 해제되거나 채무 후일행 이해 불능으로 취소되는 수가 있어요. 자, 거래는 성립이 됐습니다. 이미 거래는 성립이 됐어. 그런데 이게 당사자 사정이에요. 당사자 간 사정으로 합의 해제 또는 채무 불이행, 이행 불능 등으로 해제될 수도 있고 또는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취소.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거래가 안 된 거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이 경우에는 여전히 중개보수 청구권은 유효하다. 중개보수권이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중개보수 청구권 유효함으로 거래가 이미 됐잖아요.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했기 때문에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개보수 청구권의 그 발생 요건, 자, 이 청구권의 발생 요건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발생 요건. 언제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구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그 발생 요건 첫 번째, 중개 의뢰 계약이 존재합니다. 구두 의뢰 계약도 가네요. 첫 번째,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이 있어야 됩니다. 자, 중개를 의뢰하는 계약, 즉 중개 매도 의뢰 또는 매수 의뢰, 뭐 임대 의뢰 또는 임차 의뢰, 이런 의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거래 당사자 간, 자, 거래 당사자 간 계약이 성립을 해야죠. 계약 성립. 뭐 매매 계약이 성립되든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든 이 계약이 성립이 돼야죠. 이게 성립이 돼야 중개를 통해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중개 일을 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세 번째, 중개행위와 거래계약의 성립 사이에 인과관계. 자, 인과관계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니까 중개행위가 있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있고 이를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요게 원인이고 거래가 된 게 이게 결과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중개행위로 거래가 되는 겁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거래계약 체결이 되어야만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이게 하나의 과정인데 구분을 해서 발생 요건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개 보수 청구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 중개 보수 청구권이 언제 소멸을 하나? 자, 소멸되는 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소멸. 자, 이거 세 번째 중개 보수 청구권이 소멸입니다. 소멸 없어진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 소멸이 하는가? 없어지는가? 자,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중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이때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과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에요. 자, 이걸로 인해서 뭐가 됐다? 거래가 없었던 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뭐 무효가 될 수도 있고 취소가 될 수도 있고 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거래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중개계약이 해지된 경우. 자, 인과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자, 거래계약이 결과인데 이게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해소가 된 거예요. 중개행위가. 중개계약을 의뢰한 걸 철회하는 거죠. 그럼 집을 안 팔겠다는데. 그런 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죠. 자, 설사 그 사람이 딴 데 내놔서 딴 데서 이루어지면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청구권을 갖지 철회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철회가 됐기 때문에 거래계약 핵심은 거래계약 체결 전이에요. 체결 전에 무엇이 이루어진다? 중개계약이 해지되는 겁니다. 중개계약이 해지. 해지하고 해제는 여러분들 알죠? 해지는 지속적인 그 상황, 해제는 그 일회성. 지금은 이건 일회성이라 하지만 이 경우에는 중개계약이 어떤 과정을 갖고 있는 거보다 중간에 이제 해지를 하는 거니까 해지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중개계약이 해지가 되면 역시 중개보상 청구권은 소멸을 합니다. 소멸. 세 번째. 중개 완성 이전에 개설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중개 완성 전이에요. 중개 완성 전. 즉 거래계약 체결 전이죠. 중개 완성 전에 뭐가 취소됐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개설 취소된 다음에 계약을 성립시켜도 법에서 보장해주는 중개보수 청구권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중개 완성 전에 개설 등록이 취소됐는데 거래계약이 성립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돈을 지불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개보수를. 그거는 자연채무기 때문에 예전에 자연채무에 대한 설명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생략하기로 하는데 자연채무기 때문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 준 사람들이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고 내가 돌려줄 의무도 없는 거예요. 자연채무, 그러니까 완성이 됐어. 개설 등록이 취소됐고 중개 완성 전에. 근데 중개가 완성돼서 매도인 매수인이 돈을 안 준대. 그럼 안 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연채무기 때문에. 자, 소멸합니다. 이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다만요. 항상 다만이 나오면 예외적인 거예요. 다만 그러면 뭔가 소멸이 돼도 뭔가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그렇죠. 뭐냐면 실비예요. 실제 중개 업무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말해요. 실제 비용. 뭐 출장을 간다든가, 뭐 차비, 기름값 이런 것들, 숙박비 이런 것들 다 포함됩니다. 이런 실비는 중개보수나 중개완성과 관련 없이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청구가 가능해요. 꼭 실비는 중개완성과 관련해서 청구가 가능한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중개보수의 청구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중개보수의 범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개보수의 범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개보수, 중개 완성이 되면 이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받습니다. 자, 그 중개보수의 범위 첫 번째, 그 주택의 중개보수입니다. 주택을 중개했을 때 받는 중개보수의 범위는
읽어보겠습니다. 주택중개의 경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도,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를 말합니다.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다음의 범위 내로 한다. 자, 첫 번째 매매 교환이 있습니다. 매매 교환. 자, 이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있으면 그 거래 금액의 몇 프로 이내? 0.9% 이내입니다. 0.9%까지 가능한데 0.9% 다 받는 경우는 없고 그 시도의 조례를 정합니다. 자, 두 번째 임대차 등입니다. 임대차. 빌려서 사용하는 거죠. 임대차 등. 자, 이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0.8% 이내입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이 1% 높아요. 임대차보다도. 그래서 주의 깊게 좀 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주택 외예요. 자, 주택 외의 외.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입니다. 자,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은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 의뢰인과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자, 거래 금액의 0.9% 이내에서 상호 협의합니다. 상호 협의. 즉,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의뢰인이 서로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아까는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이었고 이번에는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소재지. 자, 소재지가 다를 수 있어요. 소재지가 다른 경우 무슨 소재지가 다르냐면 중개 대상물 소재지하고 중개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거예요. 자, 이 소재지는 중개 대상물 소재지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중개 사무소. 이 소재지가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개 사무소가 있는데 부산에 있는 중개 대상물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재지가 다르면 어느 걸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자, 공인중개사법에는 어떻게 됐냐면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자, 이럴 때는 뭐가 기준이다? 그렇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는 이 중개사무소가 있는 이쪽에 시도. 이쪽 시도 조례를 따라요. 이쪽 시도. 자, 대상물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조례를 따른 거. 자, 마찬가지로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가 있어요. 분사무소도 중개를 합니다. 그러면 법인의 분사무소. 이 분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주소를 생각하면 돼요. 분사무소 소재, 분사무소의 시군구청 그 소재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주택은 주택인데 면적에 따른 중개보수 적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주택의 면적. 자,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자, 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에요. 건축물 중에 상가하고 주택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꺼번에 중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이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따릅니다. 이 규정을 따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 그러니까 2분의 1이면 주택을 따르는 겁니다. 이상이니까. 근데 2분의 1 미만, 2분의 1이 안 되는 거예요. 주택의 면적이. 이럴 때는 뭘 따른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보수 규정 적용.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보수 규정. 요거죠. 요 때는 2번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2분의 1이 넘어가면 주택,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 이렇게 결정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중개보수 범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다섯 번째는 상한 요율을 명시해야 돼요.
상한, 요율, 이게, 이거는 상한, 보수죠, 보수. 옛날 수수료에서 요율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상한 보수입니다. 보수. 금액을 명시하는 거예요. 상한 보수를 명시.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중개 보수 0.9%죠. 최대.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 보수의 상한 금액이죠. 그 중개 보수 그 실비의 요율 및 한도의 표. 이거 상한 요율 맞네요. 왜냐하면 실비의 요율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한 요율 또는 상한 보수를 반드시 명시를 해야 돼요. 명시를. 그래서 이를 초과해서 중개 보수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한 금액의 최대한이 얼마다라는 것을 붙여야 됩니다. 그 공인중개사가 붙여야 될 거 있죠. 등수자복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중개사무소 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야 될 거 4가지. 자, 등록증.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 그렇죠? 보수 요율의 상한이다. 보수 요율.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그리고 보증 설정 서류 있죠? 보증을 증명하는 보증을 증명하는 그 설정 서류. 그 4가지를 붙여놔야 됩니다. 그 중개 보수와 관련된 이 그게 바로 중개 보수 요율하고 실비의 한도액을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한 요율 명시는 등수자보 중개사무소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할 그 4가지에 이미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 이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법률 규정에 넣어서 그만큼 중개 보수하고 관련된 것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더 넣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공인중개사 법률 및 중개실무 제22강 시간이었고 18 중개보수 및 실무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1. 중개보수의 청구, 2. 중개보수의 범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 마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